나는 68세 정선이 평생을 시장 반찬 가게 보조로 살았다. 새벽 5시에 나가 김치통을 닫고 저녁 6시에 돌아와 남편 밥을 차리는 삶. 남편 박용철은 한때 택시기사였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를 틀어놓고 세상을 욕했다. 40년을 함께 산 시간은 길었지만 행복했던 순간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주먹이 빨랐다. 술만 마시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맨정신일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밥이 밥이냐 개밥이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같은 말들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두려워서. 이혼한 여자는 불쌍하게 보인다고, 혼자 사는 늙은 여자는 더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 취급이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늙은 게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했고,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그 돈이면 약국에서 진통제 사 먹으라고 했다. 내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고 카드는 쓸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밥 한 번 먹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결정적인 날은 내가 통장을 들고 물었을 때였다. 여보, 우리 적금은 어디에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머리 쓸 일도 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의 부속품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무서웠지만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구청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랐다. 아이들은 반대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다. 나 혼자면 더 잘 살아. 내가 없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형식적이었다. 현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조건으로 월 42만 원. 변호사는 말했다. 이 나이에 혼자 살기엔 빠듯합니다. 자식들한테 기대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믿었다.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돈은 조금 부족해도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문제는 집이었다. 작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5만 원. 습하고 어둡고 여름엔 벌레가 기어 다녔다. 하지만 나는 기뻤다. 여기는 내 공간이었으니까.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내가 주인인 곳. 이사를 마치고 처음 밤을 보냈을 때 나는 창문 없는 방 한가운데 앉아서 울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고정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손에 남는 돈은 10만 원 남짓. 쌀가,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하나씩 계산하다 보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자유에는 값이 있고 그 값은 내가 평생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다. 외로움은 돈보다 빨리 나를 무너뜨렸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다. 자유로운 건 맞았지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래서 아들 박준호의 집에 갔다. 처음엔 따뜻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손자는 내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나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다. 설거지를 하면 그릇 깨질까봐 불안하다고 했고 아이를 보면 교육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아버지가 땅을 하나 갖고 있었대. 엄마는 몰랐던 거. 그 땅은 옛 공장 부지였다. 이혼 직후 개발 소문이 나면서 값이 3배로 뛰었다고 했다. 엄마가 알면 이상해질까봐 아버지가 말 안 했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나를 속였던 것이다. 며칠 뒤 아들은 나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했다. 엄마, 이번 사업만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아버지는 이미 신용이 안 돼서 내 이름으론 한계가 있어. 나는 도장을 찍었다. 아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믿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아들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다. 대출 독촉장이 내 집으로 날아왔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5천만 원. 내가 보증을 선 금액이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라는 문자 한 통만 보냈다. 월세는 밀렸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빨간 글씨였다. 나는 새벽 청소 알바를 시작했다.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아파트 계단을 닦았다. 그 후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저녁엔 전단지를 돌렸다. 그러다 무릎이 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졌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은요?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통증 관리만 하셔야죠.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목소리는 떨렸고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내 선택이잖아. 이혼한 거 후회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유를 선택한 게 죄였을까? 지금 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한다. 하루 6시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캔과 병을 고른다. 손은 늘 갈라져 있고 허리는 늘 아프다. 월급은 130만 원. 여기에 연금 42만 원을 보태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겨우 170만 원이다. 얼마 전 우연히 전 남편을 봤다. 새 차를 타고 다른 여자와 있었다. 그는 나를 못 본 척했다. 아니, 정말 못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그 시절의 나와 너무 달라졌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늙고 초라한 얼굴. 주름은 깊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울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이혼이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내가 선택한 자유는 값비쌌지만 그래도 내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출근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다.